만약 400년 전에 사라진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던 어떤 길이 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들의 경쟁 구도를 설명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적 연결고리를 통해서 현대 지정학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16세기 한 제국이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대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이나 지휘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,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. 때는 16세기 펠리페 2세가 다스리던 스페인은 그야말로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 멀리 네덜란드 속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.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. 이 갈등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알려면 아버지와 아들, 이 두 왕의 통치 스타일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봐야 해요. 아버지였던 카를로세는 현지 관습도 존중하고 귀족들과 협상도 하는 아주 현실적인 통치자였거든요. 그런데 아들 펠리페 2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모든 걸 스페인 중심으로 통제하려고 했고 종교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반역으로 몰아붙였던 거죠. 바로 이 강압적인 방식이 1568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. 자, 그런데 스페인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. 전쟁은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돈과 군대는 여기 스페인 본토에 있었단 말이죠. 게다가 그 사이에는 라이벌인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요. 이 험난한 대륙을 가로질러서 군대를 대체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스페인은 정말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할 해답을 찾아냅니다. 바로 수십 년간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국의 생명줄이었죠. 그 해답의 이름은 바로 스페인 통로였습니다. 이건 그냥 길이 아니었어요. 말 그대로 스페인 제국의 운명을 좌우한 핵심 전략 자산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스페인 통로가 정확히 뭐였을까요? 스페인이 지배하던 북부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까지 약 1000km에 걸쳐 이어진 육상 군사 보급로였습니다. 이 길 덕분에 아주 골치 아팠던 바닷길이나 적대국 영토를 싹 피해서 안정적으로 병력과 물자를 옮길 수 있었던 거죠. 이 통로는 정말 정교하게 이어진 하나의 사슬 같았어요. 스페인 땅인 밀라노에서 출발해서 동맹국인 사보이를 지나고 합스부르크 땅인 프랑슈 콩테랑 룩셈부르크를 거치는 시기였죠. 이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고리 하나라도 끊어지면 이 생명선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. 하지만 모든 생명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. 바로 그게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. 스페인 통로도 마찬가지였어요. 이 길이 무너진다는 건 곧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.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. 1576년 보급이 늦어지면서 월급을 못 받은 스페인 군인들이 완전히 통제를 잃어버린 거예요. 안트베르펀이라는 도시를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약탈해버립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분노 사건이에요.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 전체가 스페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고 반란의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. 생명선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. 이에 무려 80년이나 이어진 긴 전쟁인데요.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1635년이었습니다. 이때 스페인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가 30년 전쟁에 끼어들면서 아예 작정하고 이 스페인 통로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. 스페인 입장에선 대동맥이 끊긴 거죠. 결국 버티지 못하고 1648년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. 스페인 통로는 유럽 내 스페인 제국의 대동맥이었다. 그것이 끊기자 전쟁은 패배했다. 이것만큼 전략적 보급로, 이 통로를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도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7세기에서 21세기, 바로 오늘날로 와보겠습니다. 놀랍게도요, 400년 전에 이 게임의 법칙이 지금 새로운 주인공들과 함께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. 오늘날의 강대국 경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패권, 즉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이 패권 국가는 자유무역이나 안보 같은 모두에게 필요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.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국이 바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이 바로 세력전이 이론입니다.
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해요. 압도적인 1등이 있을 때는 세상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2등이 치고 올라와서 1등의 자리를 위협할 때, 바로 그때가 전쟁 같은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. 어떠세요? 딱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미중 갈등은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. 그 뿌리를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, 즉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미국은 미국 예배주의라고 해서 자신들의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가치가 전 세계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죠. 반면에 중국은 중화사상, 즉 예로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.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자, 그럼 다시 스페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스페인 제국의 생명줄이었던 물리적인 통로가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? 그건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 자신의 힘을 뻗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400년 전과 똑같은 논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. 다만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. 미국의 현대판 스페인 통로, 그건 바로 동아시아에 펼쳐놓은 동맹 네트워크입니다. 일본, 한국, 대만, 필리핀, 그리고 싱가포르, 인도까지 이어지는 이 동맹과 전략적 거점들이죠. 이 거대한 그물망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21세기 미국의 보이지 않는 생명선인 셈입니다.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의 진짜 본질은 뭐냐? 바로 이 21세기의 전략적 생명선, 이 보이지 않는 통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싸움인 겁니다. 도전자 입장인 중국에서 보면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일까요? 당연히 자신들을 옥죄는 포위망으로 보이겠죠. 그래서 이 포위망을 뚫고 기존 패권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영향력,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.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은 어떻게든 동맹을 꽉 붙잡아서 기존의 길을 지키려고 하고요. 반대로 도전자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길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미국 눈에는 중국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도전자로 보이고 중국 눈에는 미국이 자신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쇠퇴하는 회방꾼으로 보이는 겁니다.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스페인 통로의 역사가 뭘 말해주나요? 모든 생명선은 뒤집어 보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. 21세기의 이 보이지 않는 길들,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과연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? 어디가 먼저 끊어지게 될까요?